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개 투자란 데이터를 보니까 3년 동안 수익률이 30%였어요.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한 결과인 거거든요. 이런 방식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장점은 잃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따박따박 쌓아갈 수 있는 투자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또 투자도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점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대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으로 한 7년 정도 이제 투자를 진행했는데 잃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막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건 아니고 제가 방금 자랑한 25% 정도는 엄청난 수익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자랑을 한 거예요. 보통은 한 10% 정도.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재작년 정도에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손실을 입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플러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공개 투자를 따로 한 것 중에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투자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2,300 정도인가에 제가 출발을 했는데 3년이 딱 되는 시점에 2,300에 끝났어요. 그럼 어떤 걸 의미해요? 예, 내가 만약에 코스피에 바이앤홀드로 투자를 했으면은 수익률이 0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개 투자란 데이터를 보니까 3년 동안 수익률이 30%였어요. 이게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한 결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그걸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장점은 잃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따박따박 쌓아갈 수 있는 투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손절매를 하질 않아요. 예, 손절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일 때만 수익 실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5%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3% 수익이면은 매도해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3%의 수익이 생겼을 때 증권거래세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한 0.3% 정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2.7% 수익이잖아요. 예, 그게 계속 수익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팔고 나서 다시 내리면 거기서 또 사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익절만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걱정은 왜냐하면 수수료보다 낮게 수익 실현할 거는 익절이 아닌 거잖아요. 예, 수수료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해가지고 내가 퍼센테이지를 정해가지고 수익 실현 하시면 돼요. 저는 좀 심하게는 지금 1% 전략도 가지고 있는데 1% 내릴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요. 1% 오를 때마다 추가 수익 실현을 해요. 근데 1% 정도 하더라도 아까 0.3%보다는 높으니까 수익이 계속 생기는 구조거든요. 이걸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수익이 생겨요.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 정도면. 그래서 주가는 이제 거의 그대로인데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1% 전략은 사람이 못해요. 예, 이 기계만이 가능한 영역이라서 제가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본 건데 나름 재미가 있어요. 1%로 하면. 만약에 삼성전자 같이 하루 등락폭이 뭐 한 2~3% 정도밖에 안 되는 많아야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잘게 나눠서 사도 되겠죠. 그런데 어떤 종목 하루에 막 20~30% 오르락내리락 하는 종목을 만약에 1%로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한번 10번 나눠서 살려는데 하루 만에 그냥 자금이 다 소진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 중에 똑같은 종목을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알면 좋잖아요. 또 해봐도 좋잖아요. 내가 똑같은 삼성전자를 5-3 전략으로 또 한번 투자해보고 1-1로도 투자해봤는데 어떤 게 더 나은지 이걸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과거의 거래
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가 패턴을 통해서 내가 삼성전자를 이번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게 좋을지 이걸 미리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퀀터스라는 회사하고 사업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곧 오픈 예정인데 거기에 이제 백테스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아마도 지금 들어가도 아마 쓰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요. 삼성전자를 세븐스플릿으로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전략은 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은 얘가 과거의 데이터를 쫙 불러와 가지고 순위를 쫙 매겨줘요. 1위부터 10위까지 해가지고 1위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8번 나누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데 4% 2% 전략으로 했을 때 가장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MDD도 나와요. MDD도 이제 참고를 해야죠. MDD는 뭐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을 때 가장 자금이 내가 손실을 갖다 가장 적게 감당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판단하면 되죠. 수익률은 가장 좋은데 이거는 MDD가 한 7%였어. 근데 한 세 번째 거 보니까 요건 수익률은 그거보다 좀 안 좋긴 한데 MDD가 얼마 안 돼. 이 방법이 나한테 맞겠어. 이렇게 미리 이제 전략을 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거는 그 퀀터스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제가 세븐스플릿으로 모든 종목을 다 돌려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모든 종목에서 MDD가 낮고요. 수익률도 좋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제가 만들어낸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역시 대단한 방법이구나. 투자에 있어서 진짜 기본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한 3가지 조건 정도를 얘기해요. 사실 이제 제가 낸 책이 있어요. 최근에 세븐스플릿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책에 이제 제가 보는 한 21가지 정도의 뭐 데이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주가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좀 3개 정도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돈 잘 벌고 빚 적고 현금 많고 배당 잘 주는 회사에 투자하면 이 세븐스플릿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회사가 이걸 어떻게 찾냐면은 돈 잘 벌고는 한 3년에서 5년의 재무 데이터를 보면은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회사면 돼요. 돈 잘 벌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두 번째 빚 적고 현금 많고는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 같은 걸 보면 돼요. 세 번째 배당 잘 주는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높으면 좋겠지만 배당 컷 없이 지속적으로 배당 DPS 같은 걸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배당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 이 회사는 뭘 의미해요? 배당을 줄 정도로 돈 잘 벌고 빚도 없고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회사를 찾으면은 뻔한 회사들이 나와요. 삼성전자,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회사들을 투자를 하는 건데 왜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를 투자해야 되냐면은 이게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반등을 해줘야 사고팔고가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종목,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우하향하거나 상장 폐지가 되면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븐스플릿이라는 방법으로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게 자산이 0이 되지 않는 자산, 망하지 않을 회사도 있고 두 번째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달러는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가장 낮았을 때가 한 700원, 가장 높았을 때가 1,700원, 중간이 1,200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1,200원 중간에서 내가 일정한 레인지에서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계획만 세워놓고 돌려버리면 자동으로 계속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국내 주식은 지금 한 2년 정도 이 매직 스플릿으로 가동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이거 자동으로 거래가 되니까 내가 뭐 주식 시장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거 팔아야 되나 뭐 사야 되나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이거를 해외 주식에도 좀 적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번 주 정도부터 제가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7월 1일 날 오늘 방송 나오길 잘했어요. 7월 1일 날 저희가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료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해외 주식에 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 분할매수 분할매도법으로 투자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도 당연히 이렇게 세븐스플릿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있으실 이 웅달책방 독자라면 관심이 많으실 비트코인.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븐스플릿이라는 투자 방식이 내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없고 미래를 볼 수도 없고 해안도 없고 그냥 적당한 망하지 않을 만한 거에 이렇게 분할매수 분할매도하면 이 시스템 작동해서 일치하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 투자 철학인 건데, 코인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제 머리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가능성? 혹시 미국이 갑자기 어느 날 비트코인 금지라고 해버리면, 왜냐면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의 어떤 지위를 잃게 되는 어떤 상황까지 이제 몰렸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금본위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달러를 일종의 금 교환서로 발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달러에 써 있었어요. 이거를 은행에 갖다 주면 금으로 교환해줘요라는 문구까지 써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달러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1970년대의 일인데, 어느 날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이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금은 예를 들면은 금은 100만 원어치가 있는데 달러는 1000만 원어치를 발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달러를 들고 와서 금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너 금 없는 것 같은데 달러는 이렇게 많은데 왜 금 없는 것 같은데 금 있는지 보여줘봐 라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이 TV 방송에 나가지고 지금부터 안 바꿔줄래요. 금본위 제도를 그냥 인터뷰 하나로 그냥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냥 엄청나게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뭘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깡패 같은 거죠. 나 바꿔주기로 약속하고 너 니네 달러 막 다 가지고 갔었잖아. 오늘부터는 안 바꿔줘. 금본위 제도 취소.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었는데 미국이 또 이걸 가만히 두지 않았죠.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해가지고 사우디에서 나오는 오일은 달러로만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기축통화의 자리를 다시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만큼 기축통화의 자리를 막 노리고 있다. 그럼 미국에서 나 지금 그냥 인쇄만 하면 막 돈이 생기는 이런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그냥 금지 시켜버리면 그냥 자산이 이제 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되게 제가 그 비약을 한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잘못될지 내가 이해도 잘 못해갖고 모르니까 비트코인이나 코인 같은 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븐스플릿이라는 방식으로 달러 투자도 하고 엔화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경험을 해가지고 잘 된 걸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0이 될 일은 없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자리매김했고 지금 뭐 ETF도 나오는 마당에 이게 어떻게 자산이 0이 되겠어? 라고 확신이 있던 사람은 이 세븐스플릿으로 투자를 해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지금 우상향 했잖아요. 비트코인도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작가님 안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해봤더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귀찮아요. 이것도 매직 스플릿처럼 자동으로 사고 팔 수 있게 24시간 또 돌아가잖아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막 자동으로 사고 팔고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코인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코인 스플릿이라는 거를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몇 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제가 테더까지도 좀 안전한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머지 코인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좀 아직까지는 저도 확신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정도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큰 돈을 투자하지는 않겠지만 이 코인 스플릿이 만들어졌을 때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할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좀 잘 맞아요. 예.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환율도 막 우상향하거나 무하향하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잘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우상향한단 말이죠. 예, 어느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어야지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거나 뭐 애플 같은 거를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직 스플릿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 주식도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버 1에서 넘버 7 그러니까 7번 나누어 매수를 할 때 첫 번째 계좌에 있는 투자 대상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해요. 얘는 사고 팔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되게 좋았던 투자 성과가 뭐였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을 샀어요 제가. 그랬더니 떨어지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사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가 사고 3가 사고 4가 사고 뭐 5가 샀다가 또 반등해가지고 5가 팔고 4가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 3, 4, 5, 6, 7, 8이 다 팔렸어요. 그 1만 딱 남았어요. 그 1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이걸 팔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팔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300% 올랐어요. 그 제가 한 번 투자할 때마다 300만 원씩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900만 원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트레이딩을 해서 번 수익도 있고 이 첫 번째 투자한 물량이 많이 올라져-가지고 얻은 수익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수익으로 따지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어떤 성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 방식을 또 고안을 해낸 게 아마 코인 스플릿하고 미국 주식 투자의 매직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적용이 될 텐데 바이 스플릿이라고 해가지고 적립식 투자에 대한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엔비디아를 매수할 거야라고 걸어 놓으면은 얘가 이 시장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뭐 $1,000씩 사기로 한 달에 명령을 내려놓으면은 시장이 좋아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1,000를 다 사고 아니면은 또 시장이 너무 과열돼 가지고 좀 주가가 높은 상황이면은 뭐 $500만 사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세븐 스플릿이기는 한데 첫 번째 계좌에 있는 애는 계속 적립식으로 쌓아나가는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도 하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하락했을 경우에는 세븐 스플릿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이 같이 움직이는 병행되는 이런 구조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투자는 되게 간단한 게 그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내리면 나눠서 사고 오르면 나눠서 팔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뭐 굳이 뭐 특별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나누어 사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내리면은 샀는데 내가 산 가격이 낮은 가격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건 나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뭐 내가 한 10번으로 나누겠다, 20번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대로 계속 분할 매수하고 또 오르면은 또 한 번에 모아놓고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팔 때도 나눠서 분할로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제가 이름도 붙여서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사고 팔고 나눠 사고 나눠 팔았더니 수익이 계속 나더라.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걸 이제 나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봤던 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이 멘탈이라는 부분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 팔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획도 세워놓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 이 사람의 이 마음이 내리면 나눠 사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더 내릴까봐. 안 사게 돼. 그러면 여지없이 다시 올라요. 좀 올랐을 때는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고 있다가 또 기회를 놓쳐요. 근데 이게 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구조다 보니까 기회만 계속 놓치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예 시스템화를 시켜버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세븐 스플릿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기계한테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 뭐 AI도 뭐 많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아예 기계한테 나 대신 나는 이걸 잘 못하니까 내리면 나누어서 사고 오르면 나누어서 팔아. 이걸 갖다가 이제 알고리즘을 그냥 명령만 딱 내려놓으면 얘가 알아서 막 돌아가게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매직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매직 스플릿으로 세븐 스플릿을 하세요. 세븐 스플릿이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이제 저의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쉽게도 달러 투자를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내에 이제 제가 오픈할 계획은 있는데 이게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하고의 수수료 뭐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조율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개발은 뭐 이번 주에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머니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매직 스플릿, 그리고 달러 투자나 엔화 같은 외화 투자는 머니 스플릿,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미 매직 스플릿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거의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 결과가 나오고 이걸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도 써보고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매직 스플릿이라고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해 보시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의 수많은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 그거 성과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바로 어제 올린 글이에요. 오리온 노마저라고 해놓고 이게 자극적이죠. 투자 성공률 100%를 달성했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세븐 스플릿으로 이렇게 나눠 사고 나눠 팔면은 되게 좋은 투자에 일치하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매직 스플릿이란 프로그램까지 개발해가지고 무료로 배포까지 했는데 사람들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9월 달에 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공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내가 잘된 것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샀을 때, 팔았을 때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네가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를 이렇게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종목 안 고르겠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줘. 근데 제가 추천해줬다가 아무 종목이나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회사.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니네가 투자해주면 거기에 부합되는 정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게 총 9개월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총 18개 종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종목 추천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해요. 뭐 종목 추천 라이브라고 하면은 보통 종목을 추천해 주잖아요. 이거는 독자들한테 추천을 받아요, 제가. 리딩 방이긴 리딩 방인데 제가 리딩을 당하는 방인 거죠.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18개 종목을 투자를 했어요. 9개월 정도 투자한 성과가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18개 종목 중에 17개가 수익이에요. 적중률이 뭐 거의 99%에 가깝죠. 근데 딱 한 종목만 마이너스가 심했어요. 그 종목이 뭐였냐면은 오리온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걸로 나눠 사고 나눠 파는 매직 스플릿에서 투자를 해볼게요라고 투자를 했는데 얘만 지금 한 9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슨 이 오리온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잖아요.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회사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어떤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제가 사자마자 한 30% 정도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제가 이 오리온마저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수익이 49,000원 정도를 이게 플러스 전환되자마자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30% 급락했던 게 다시 30% 올랐나 보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샀을 때보다
여전히 17%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누어 산 이게 이력이에요. 제가 처음에 샀는데 떨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샀어요. 나누어서 샀어요. 또 떨어져요. 그 세 번째 샀어요. 이렇게 해서 총 7번 제가 이제 세븐스플릿으로 이름을 지은 게 사실은 몇 번 나누어 샀는지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저는 한 7번 정도 나누어 사야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7번 정도 나누어 샀는데 파는 것도 나누어 팔았으니까 이렇게 지금 5차까지는 비어 있잖아요. 예, 나누어서 팔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계속 떨어질 때 나누어 사고 오르면 또 나누어 팔고를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게 이제 차트인데 차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이게 처음에 샀던 이게 빨간색이 B라고 써 있는 게 바이예요. 그리고 S라고 써 있는 게 셀이겠죠. 그래서 제가 샀고 올라서 팔았고 또 내려서 샀고 다시 올라서 팔았고 그리고 다시 샀고 근데 더 내려서 또 샀고 그리고 또 살짝 올라가지고 또 팔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샀던 가격 무렵으로 지금 복구가 안 됐죠. 주가가 여전히 17% 하락한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이 아래쪽에서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했냐? 전 한 게 없어요. 이 기계한테 맡겼어요. 너 5% 정도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고 3% 정도 수익이 날 때마다 분할 매도해 그냥 라는 명령만 내리고 제가 9개월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던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기계적으로 이거 사람이 하려면 못하는 일이에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더니 결국은 아까 보신 것처럼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죠. 아,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마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저 사람 엔화도 막 투자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엔화도 제가 1,000원 이하면 괜찮은 가격이니까 그때부터 분할 매수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분할 매도 하세요. 지금 엔화가 역대급으로 하락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1,000원 정도부터 사가지고 지금 870원이에요. 자, 하락해 있죠.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하락해 있네요. 지금 마이너스 17% 정도 되겠네요. 근데 저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1,000원부터 분할 매수하고 샀으니까 뭐 완전히 17%가 아니더라도 한 중간 가격에 평단가가 형성되어 있을 테니까 낮을 때도 샀을 테니까 그래도 한 10% 정도의 손실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아래쪽에서 자 850원 정도까지 하락했던 엔화가 100엔당 930원까지 반등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했어요. 지금 저는 플러스 구간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방송 나가서 한 1,000원일 때 엔화 사세요.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시면 일치한 안전한 투자 가능해요. 이 말만 듣고 저를 보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겠지. 자, 오리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17%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플러스 됐다니까요. 자,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븐스플릿으로 이걸 이제 명명을 하고 이 방식으로 투자하면 망하지 않을 만한. 자, 제가 왜 엔화에 투자했겠어요? 엔원 환율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일본이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엔원 환율이 0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하고 뭐 더 안전한 뭐 그 통화로 말씀을 드리면 달러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달러 투자를 제가 이렇게 세븐스플릿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았을 뿐인데. 하지만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그냥 바이 앤 홀드라고 해요. 내가 사놓고 그냥 기다려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면 그냥 잃어요. 하지만 떨어졌을 때라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또 살짝 오르면 분할 매도하고 이렇게 지금 오리온 사례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고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 라이브 통해서 추천받은 18개 종목 중에 지금은 18개 종목이 다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 성공률이 100%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부분은 사람들의 자기의 어떤 저는 이제 투자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투자의 그릇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맨 처음에 달러 투자할 때는
한 번 투자할 때 투자금이 100만 원 정도였어요. 100만 원 되게 큰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한 번 투자했을 때 목표 수익률 제가 한 0.5%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서 5천 원 정도 수익이면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구조로 투자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만약에 한 30번 나누어서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3천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했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100만 원씩 7번 나눠서 투자를 할래.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이래라고 생각을 하고 100만 원을 처음에 딱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내려야지 또 두 번째 5% 정도 뭐 만약에 설정을 했으면 5% 내려야지 또 두 번째 100만 원이 추가가 되잖아요. 안 내려요.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그냥 한 방에 사놓으면 내리잖아요.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주식인데 신기하게 내가 나눠 살려고 마음 먹고 들어가잖아요. 잘 안 내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 작가님 제가 이 방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려고 자금까지 딱 준비해 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다 오르기만 하고 안 올라요. 안 내려요. 어떡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내릴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르기만 바라는 투자를 해요.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리기를 바라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비중을 내가 7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종목인데 100만 원밖에 투자 안 돼 있고 거기서 그냥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막 계속 오르면은 좋죠. 100만 원이 2배로 오르면 200만 원 되니까 좋죠.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냥 행보를 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시장에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져 가지고 좀 하락해 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서 얘가 좀 한 제가 이제 넘버링을 붙이기도 해요.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두 번째 살 때, 세 번째 살 때 이렇게 넘버 3, 4 정도까지는 샀다가 반등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80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200원 근처 정도가 와야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 달러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라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달러 투자로 유명하고 달러 투자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금액으로 투자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저는 기회를 얻어서 돈을 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상향하는 엔비디아 같은 그런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당연히 한 방에 사서 바이앤홀드로 한 3년 갖고 있다가 한 3, 4배 수익 얻고 이렇게 하는 투자가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투자의 고수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 그렇게 엄청나게 상승할 종목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투자 대상이나 종목, 그 종목을 가지고 좀 특별한 방법, 또 특별하다라고까지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저 오리온, 자 초코파이, 이게 특별한 종목이에요? 예,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가장 안 좋았던, 수익이 가장 안 좋았던 종목을 제가 지금 사례로 들은 거예요. 참고로. 뭐 다른 종목 이거는 되게 특별하게 네가 돈 버는 것만 보여준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었던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플러스로 막 전환된 걸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18개 종목을 이렇게 9개월 동안 투자해가지고 제가 한 건 없어요. 종목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직 스플릿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이것도 뭐 일괄로 5%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해. 그리고 3% 오르면 수익 실현해. 이것만 명령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 9개월 동안 수익률이 20%예요. 연간 수익으로 환산하면 25% 정도 될 거예요. 25% 정도의 연 환산 수익률이면 한 1억 5천 정도의 시드만 있으면 월 3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종목을 잘 고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추천받아서 투자한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익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참고로 이 수익률을 제가 조작이 불가능한 게 다 공개돼 있고 시스템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에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가 여기 차트에 다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그냥
이게 조작이 불가능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 매직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 3만 분 정도가 모여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고 검색하시면 카페가 나오는데 그 카페 가셔가지고 선배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내 막 2배, 3배 이런 수익률을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연 목표 수익률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를 달성하면 저는 아주 훌륭하게 잘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정도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아야서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내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번으로 똑같이 나눠도 100만 원씩 투자하면 되는 거고 1억이 있는 사람들은 10번을 나눈다면 1,000만 원씩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잘 나눠서 투자하라는 의미인 거지. 그런데 나는 시드가 작아가지고 이거를 잘게 나누었더니 수익이 별로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잃어본 분들이에요. 반 토막 나보고 3분의 1 토막 나보고 주식 투자로 크게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참고로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95%를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 수익 실현 인증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투자를 못했던 사람이 이 방식으로 연간 10% 목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를 왜 하는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보면 아실 수 있어요. 큰 손실을 겪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수익인가, 잃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큰 수익률을 그런 능력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 주식 투자만 하면 계속 잃기만 하고 계속 본전만 기다리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방법 그리고 이제 매직 스플릿 같은 어떤 투자의 도구인 거죠. 나를 도와주는 이런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매수할 때마다 한 10만 원 정도? 실제로 한 주씩 테스트해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넘버원에다 한 종목 사고 한 5% 떨어지면은 두 번째 또 한 종목 사고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되네? 수익이 나네? 라고 한 분들이 증액을 해가지고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거 세팅하는 게 제가 말로 설명하기도 너무 간단한 게 그냥 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신 다음에 접속하신 다음에 어떤 종목 처음 살 때는 그냥 똑같이 사시듯이 사시면 돼요. 첫 번째 살 때는 그래서 사요. 사면은 넘버원에 딱 1차 수라고 해가지고 넘버원에 딱 세팅이 돼요. 그러면은 세팅이 됐을 때 내가 거기다가 얘는 몇 퍼센트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해. 그리고 몇 퍼센트 수익이면은 매도해. 이것만 딱 숫자만 입력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해요. 증권사의 API를 이용하는 거라서 너를 어떻게 믿고 거기다 돈을 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TV로 따지면 증권사가 TV면 저희는 TV 리모컨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다 돈을 넣고 증권사에서 다 하시는 건데 명령만 우리 이 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개인이라고 주식 중개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개인이 어떻게 사고 팔고를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은 나 5% 하락할 때마다 사고 3% 오를 때마다 파는데 추가 분할 매수는 7번까지만 해줘 라고 저한테 딱 얘기해주면 제가 중개인이 제가 매직 스플릿 기계예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주가를 보고 있다가 하락했어. 삼성전자 5% 그러면 그때다 매수 주문을 넣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리다가 거기서 또 5% 떨어졌어.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산 게 반등할 수 있잖아요. 3% 반등해. 그럼 오늘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얘가 카카오톡 알림이 와요. 오늘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와요. 그리고 그 장이 이제 종료될 때쯤에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오늘 몇 개의 종목을 사고 몇 개 종목을 팔아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가 저한테 이제 문자로 딱 오거든요.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를 먹어라. 계좌 들여보지 말아라. 근데 그게 안 돼요.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매직 스플릿에서 투자한 이후부터는 저가 실제로 안 봐요. 그냥 결과만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개입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얘가 다 알아서 사고 팔고 하는데 내가 뭐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주식 투자의 방법인 거죠. 저는 투자의 고수라면 이게 가능해요. 비쌀 때 사서 더 비쌌을 때 파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를 한다던가. 근데 저는 그게 안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높은 가격에 사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사실은 뭐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타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뭐 잡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망하지 않을 투자 대상이나 아니면은 회사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회사라면은 쌀 때 사는 게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싼 자산에, 싸져 있는 자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투자하시면은 손실을 더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잃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가격이 아주 낮아 있는 투자 대상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엔화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엔화가 가장 많이 역대급으로 하락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떨어져?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이미 980원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차수로 따지면 한 뭐 10차? 15차까지 내려와 있을 거예요. 지금 중간에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하기는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870원 정도인데 870원에 들어가시잖아요. 한 2, 3차 사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원씩 떨어질 때마다, 지금은 더 갭을 작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3원씩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초보자라면은 한 5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10만 원치를 870원에 사고 865원에 들 때 또 100만 원치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 엔화 투자를 하면서 같이 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엔화가 역대급으로 하락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또 역대급으로 하락해 있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겠어요? 지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예, 채권이 엄청나게 바닥이에요. 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가격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금리가 엄청나게 오른 만큼 채권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해 있어요. 근데 일본 엔화로 살 수 있는 미국 채권이 있어요. 261이라는 제가 종목명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261이라는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제가 261을 첫 번째 투자했을 때보다 지금 아마 한 10% 정도 하락해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블로그에 다 공개를 해요. 제가 살 때 261을 샀습니다. 첫 번째 샀습니다. 두 번째 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한 7번까지 샀다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한 3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했으니까 지금 어떻겠어요? 저는 이미 플러스가 많아요. 이미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도 저는 플러스예요.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작하신다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한 3번 정도 더 하락했을 때 처음 사신 거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한 15번 정도 제가 추가 매수, 그러니까 투자 실패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 실패한 다음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는 훨씬 이익이실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높은 가격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저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제가 한 종목, 두 종목이 됐네요. 추천을 드리자면은 엔화 투자를 하시고, 엔화 투자가 너무 많이 물려 있다 라고 했을 때 미국 채권 투자, 그러니까 261도 같이 투자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방에 사시고 한 방에 파시면 안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데 나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 20번으로 나눌 계획을 세우시고 접근하세요. 엔화도 20번 5원씩 할 때마다 5원씩 그 20번을 사면은 어떻게 돼요? 100원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지금 870원인데 770원을 하방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770원이 오겠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올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자, 채권 지금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금리가 지금 5% 정도 수준인데 20번 나눈다라면 7%, 8%까지도 본다라는 얘기예요. 금리가 오르는 거를. 지금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오른다라고까지 가정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큰 수익률을 얻고 싶으면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파는데 제가 드리는
그 투자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수익률은 작을지라도 잃지 않는데 목표를 둔 거예요.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어느 날 엔화도 제가 하루에 막 2, 30원 오를 때도 봤어요. 예, 나는 0.5%의 수익을 바라고 있지만 갑자기 3%의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다고요. 그걸 노리는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방에 큰 수익을 얻어야지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작은 수익을 잃지 않고 얻기 위해서 세팅을 해놨는데 어느 날 운이 좋아가지고 확 오르는, 아까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종목으로 한 연간 한 5% 10%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했어요. 근데 300% 얻었다고 했잖아요. 300% 이상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 투자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승자의 게임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패자의 게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수를 줄이고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큰 수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 제가 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질문인데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투자 대상들 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싼 게 엔화 투자, 달러 투자예요. 예, 심지어 지금 이게 또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수수료가 무료인 곳도 생겼어요. 예. 그래서 수수료 부분은 예전에 이런 그 환율 우대를 받지 못했을 때 걱정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보통 기본적으로는 스프레드 1%에 95%,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사고 팔았을 때 한 1,000원 정도? 예,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 투자할 때 수수료 한 3,000원 정도 규모인 거를 보면은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는 지금 제가 그 회사가 좀 환율 가지고 장난을 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수수료 무료인 곳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율이 딱 나와 있으면은 그 가격에 사요. 만약에 엔화 환율이 1,000원이다. 1,000원에 사요. 그런데 환율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팔아요. 그러면은 손실이 0이에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나왔고 또 지금 한 7월 달 정도 되면은 좋은 서비스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외화 쪽에 낮 3시 반까지만 거래가 가능했던 게 24시간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도 지금 방금 모 은행에서 직접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11시 50분까지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7월 한 중순부터는 한 40분 정도만, 하루 24시간 중에 40분 정도만 거래를 못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제 바뀔 예정이다라고 은행에서 직접 연락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외화 투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사실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투자의 능력이 크지 않으니까 잃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세븐스플릿이라는 방법으로 투자를 했고, 그것조차 귀찮으니 좀 자동으로 누군가가 뭔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직 스플릿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많은 사람, 아까 제가 카페에 3만 명 정도가 이 서비스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걸 보고 또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저가 되게 마음이 좋아졌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도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자동 매매 서비스가 다른 회사들이 이거와 똑같은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동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용료를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부과해요. 근데 저희는 무료로도 쓸 수 있고, 조금 고급 버전을 사용하시려면은 1년에 한 달에 뭐 10,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른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베끼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못해요. ROI가 안 나온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사용해서 제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인 투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인 투자는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코인 스프릿이 나온다고 해도 큰 금액을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좀 안전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알려진 투자조차도 매직 스플릿이나 세븐 스플릿 같은 방식,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면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위험한 투자를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한 도구를 서비스하는 거는 저한테 되게 좋은 일이자 돈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쓰게끔 하는 게 제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비율까지 말씀드리긴 힘들고 비중으로 따지면 국채, 미국 국채 환율 금리 하락의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죠. 미국 국채 비중을 좀 실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엔화 투자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주식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금융위기급에 지금 실물 경제는 금융위기급인데 주가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하늘을 끝을 모르고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비싸져 있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싼 거에 좀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종목 추천도 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엔화를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고 미국 국채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 적어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잃지 않은 안전한 투자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1억이 있으면은 저는 사실은 1억을 다 거기에다 넣을 생각까지도 있어요. 예. 이거 개인적인 거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공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빼고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을 제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걸 다 정리했어요. 시장가로 어제 저녁에 미국 주식 다 던졌고요. 오늘은 한국 주식을 다 던졌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많이 이제 돈 벌 만큼 벌었어요. 그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미국 주식하고 국내 주식은 제가 수동으로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매직 스플릿 이제 출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자동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MTS 접속해가지고 일일이 뭘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없애자. 그냥 자 기계한테 맡기자라고 이제 저 이제 매직 스플릿에 대한 확신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네요. 제가 어제는 미국 주식, 오늘 지금 방송 오기 전에 택시 안에서 다 매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 비중하고 현금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 100% 들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뭐 내린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 몰라요, 그런 거. 예, 근데 매직 스플릿에 다 옮기기 위한 어떤 밑작업을 지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